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고 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언론 보도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번 국감을 한편으로는 플랫폼 국감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방이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네. 예. 이 벌써 보면은 흔히 말해서 빅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총수들이 다들 국감 정인으로 채택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 국감 왜 이렇게 플랫폼이 문제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네.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 기업들이 인간의 삶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것을 관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구글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등등의 이 플랫폼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번 국감 때 많은 증인들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플랫폼 대기업이랄까요? 빅테크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국내만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의 독과점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현상이 일단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봐도 이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의되기 전에 그 민간에서의 그 독과점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 플랫폼을 새로운 산업 시대에 그 인프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정조차도 지금 제대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전에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넷플릭스니 국내에서도 다음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은 산업들을 지배하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프라라고 본다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꼭 모든 것이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프라 중에도 민간이 민간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인프라도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프라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나누어서 규율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인프라 영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서로 분배하면서 민간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플랫폼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다국적 기업이랄까요? 이 국제적인 어떤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게 좀 다양한 국내 이 플랫폼 기업은 좀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 기업으로 좀 이렇게 응원한 측면도 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 독과점 형태로 돼가지고 여러 문제를 지금 낳고 있다. 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점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국제적 시장 경제 질서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국내 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네. 수준이죠. 근데 이것을 규제를 계속해서 더 작은 구멍가게를 만들면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뭐 해외에 진출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요. 근데 국내 시장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큰 독과점 형태로서 많은 갑질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양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나 아니면 전문가들, 정부가 나서서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글 방지법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러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플랫폼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가방위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저희들이 그 주안점으로 잡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정보,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 기사를 이제는 포털의 뉴스 검색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포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냥 올라갈 뿐이지 전혀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항상 여당이나 야당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그러면 아예 그 일정 부분 기관이 요구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는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이 정치적 편향성을 만들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검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알고리즘 공개법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방 그 좀 말씀드린 하신 부분 중에서 포털과 그 언론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이 현재 언론중재법이 뭐 오늘 통과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 언론개혁 2탄으로 포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큰 원칙이 구글처럼 모든 언론사가 자기 기사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이 포털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선택해서 보고 평가하는 건 독자가 하도록 하자. 지금은 이제 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 자기들이 제휴평가위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자기들 말에 하면은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클릭 저널리즘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우리 언론 신뢰도를 세계 꼴찌로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무수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언론관계법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문체위에서 그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보셨습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이게 신문에 대한 규제는 문체위이고요. 네. 정보통신망에 네. 대한 것들은 우리 과방위 관련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이 이래 법이 언론사에서 기사를 올리고 그것이 어떻게 검색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문체위 법이라기보다는 이쪽 과방위 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가방위에서는 이게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말씀처럼 그 포털의 뉴스 편집권 자체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논란들이 일거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그러한 것을 좀 추진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포털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예, 그런 거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미디어 TF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온 사안이고 거기서 정리가 되고 김용일 위원장 말이라면은 최고위에도 보고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체위에서 네. 그 법안을 뭐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예. 뭐 그 포탈과 관련 포탈에 뉴스를 올리고 안 올리고는 문체 관련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정책 K6이 메가시티 대응책 사업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방의 예산 입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죠. K-뉴딜 그 중에서 뭐 그린 뉴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정말로 막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하루가 다르게 뭐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러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왜 뭐 메타버스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아직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국민들이 상당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일정 부분 산업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또 한측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사회상의 변화 같은데요. 뭐 저희 과방위에서는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뭐 이번 국감 때도 많이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과 같은 그 포지티브 법 체계를 네거티브 법 체계로 바꿔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성